11월 20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92% 상승한 4004.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37% 상승한 891.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고속, 천일고속, 3A로직스, 레이저셀, CG트로닉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5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추정치였던 549억 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어요.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25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제품이 모두 매진됐다며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어요. 이 같은 호실적에 엔비디아가 시간에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엔비디아는 중동 국가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3A로직스는 저전력 D램에 적용할 수 있는 5세대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보유 중이라는 특징주가 붙어주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보유 중인 기업은 국내에서 3A로직스가 유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CG트로닉스는 언론을 통해 우주와 방산 분야 전력 반도체인 우주급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개발한 것이며 11월 27일에 발사되는 누리호 4차 비행에 탑재되어 우주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여행 테마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2주 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을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존리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해당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국내 여행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의류 기업들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일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부품 기업인 CMTX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CMTX는 반도체 장비에 쓰이는 소모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장중 최고 154%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17%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바이오 연구장비 기업인 큐리오시스와 모바일 기기 및 셋톱박스 기업인 알트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트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뒤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트는 키즈폰과 시니어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 신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노타는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동행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데요. 노타는 비즈니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동행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기업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노타는 11월 3일에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최근 ABL 바이오가 1라이릴리와 3조 원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바이오 테마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이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펩트론은 작년에 일라이릴리와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14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어요.
다음 달에 평가가 종료된 뒤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펩트론이 본계약 체결 기대감을 입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로킷 헬스케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동결 경화 방식이 적용된 바이오 프린터에 대한 중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로 로킷 헬스케어는 세계 최대 당뇨병 환자 보유국인 중국에서 관련 지적재산권과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에클론은 글로벌 임상 기대감과 함께 관리 종목 해제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에클론의 기술 이전 파트너사인 중국 헬리오스는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중간 데이터는 이르면 내년 3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클론은 지난 3월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 누적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기면서 내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관리 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영업을 허가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허가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중 하나인데요. 그 밖에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속 AI 기술주들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와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가 시간의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은 기판용 회로박을 공급하는 메이저 제조사는 5개 정도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경우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이 가파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원익 P&E는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과 배터리세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주 협상에 들어갔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원익 P&E는 삼성 SDI의 배터리세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6번 로봇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로봇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온그룹은 광통신 인프라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가온그룹은 로봇 기업인 가온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한국 PIM은 언론을 통해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손에 적용되는 소재 관련 상용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PIM은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하여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감속기 소재를 선보였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고속버스 기업인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49년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세계 백화점의 자회사인 신세계 센트럴시티를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전해졌어요. 서울시는 터미널을 지하화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고 주상복합 빌딩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 중인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천일고속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이며 동양고속은 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천일고속, 동양고속 순입니다. 이어서 대원전선을 비롯한 전력설비 및 원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력설비와 원전 기업들이 AI 인프라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원전 기업들의 경우 미국 원전 기업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인 부분도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티아는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로스리서치는 프로티아의 올해 매출액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본격적인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섰다고 밝혔는데요. 프로티아는 다중 알레르기 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벡트는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AI와 로봇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 MBT와 UTI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비나텍은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비나텍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음을 확인했다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만 8천 원으로 제시했으며 비나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만 6,900원입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시간에 4%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수소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우리기술투자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임박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네이버와 두나무는 11월 26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식 교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3에서 1대4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구체적인 비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네이버는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인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원전선,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한성기업, 4위는 NK, 5위는 CJ시푸드,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쌍방울, 8위는 하이닉스, 9위는 파미셀,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원전선과 한성기업입니다. 대원전선은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성기업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전해지면서 수산기업으로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트, 2위는 조이시티, 3위는 제형솔루텍, 4위는 SPG, 5위는 네오이뮨텍, 6위는 AB프로바이오, 7위는 퓨처코어, 8위는 글로벌 텍스프리, 9위는 코아스템 캐몬, 10위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트, 조이시티, SPG,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알트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신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조이시티는 신작 모바일 게임인 바이오하자드가 글로벌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SPG는 어제 언론을 통해 LG사이언스파크와 로봇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외국인 텍스 리펀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행 기업들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LS일렉트릭, 6위는 APR,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9위는 두산, 10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CMTX, 2위는 SPG, 3위는 펩트론, 4위는 알트,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ABL바이오, 7위는 큐리오시스, 8위는 에코프로, 9위는 로킷 헬스케어, 10위는 심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MTX, SPG, 펩트론, 알트, 큐리오시스입니다. CMTX는 오늘 신규 상장한 반도체 전공정 부품 기업이며 알트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신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큐리오시스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연구장비 기업입니다. SPG는 LG사이언스파크와 로봇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